나는 가야 합니다. 이제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요. 오랫동안 찾아 헤맸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늙고 지친 진돌이의 몸은 떨리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일어섰습니다. 성아 아주머니가 만들어준 작은 집을 떠나 할머니의 집으로 향하는 진돌이의 발자국이 새하얀 눈 위에 하나둘 찍혔습니다. 진돌아, 어디 가니? 밖은 춥고 눈이 많이 왔어. 성아 아주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겨울 공기를 가르고 울렸습니다. 민수도 달려와 진돌이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진돌아, 오늘은 너무 추워. 내일 함께 가자.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진돌이가 들은 할머니의 목소리를, 진돌이가 본 환영을, 진돌이가 느끼는 이상한 끌림을, 배나무 아래에서 금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진돌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진돌이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이제 진돌이는 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눈발이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하얀 진돗개의 발자국은 마을을 지나 어딘가를 향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년의 기다림 끝에 진돌이가 찾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순백의 눈 속으로 사라지는 발자국만이 그 비밀을 간직한 채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늦가을의 차분한 햇살이 작은 시골 마을을 감싸는 오후, 낮은 돌담이 둘러싸인 기와집 마당에서는 하얀 진돗개가 할머니의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배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었죠. 하얀 털이 고운 진돗개 진돌이는 할머니의 손길이 멈출 때마다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돌아, 오늘은 날이 좋구나. 하늘도 참 맑네. 금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스했습니다. 진돌이는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진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 그것은 진돌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금자 할머니와 진돌이의 인연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마을의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고 홀로 살던 금자 할머니는 그중 가장 작고 하얀 강아지를 데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진돌이는 할머니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할머니에게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돌아, 너랑 나랑 이제 가족이다. 알겠지? 할머니가 진돌이를 품에 안고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진돌이는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항상 곁을 지켰죠. 할머니가 밭에 나가면 진돌이도 따라 나섰고 할머니가 장에 가면 진돌이도 함께였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가 아플 때면 밤새 할머니 곁을 지키며 애타게 울었고 할머니는 진돌이가 지칠 때면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금자 할머니는 친절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했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만드는 손뜨개 목도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겨울마다 선물로 전해졌죠. 진돌이에게도 할머니는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봄이면 마당에서 함께 산책하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에서 낮잠을 자고 가을이면 낙엽을 함께 밟으며 걷고 겨울이면 따뜻한 아랫목에서 함께 몸을 녹였습니다. 우리 진돌이는 내 삶의 빛이구나. 내가 없었다면 이 노년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할머니의 옆집에는 성아 아주머니가 살았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성아 아주머니는 평생을 이웃으로 살아온 친구였죠. 두 사람은 종종 서로의 집으로 오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빨래를 널거나 김장을 하곤 했습니다. 금자 언니, 오늘 마당 정리 좀 도와드릴까요? 비가 올 것 같은데 평상 들여놓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어이구, 우리 성아 고맙구나. 나이 들수록 이런 일 하기가 힘들어지네. 두 사람이 마당에서 차를 마실 때면 진돌이는 그들 곁에 앉아 평화로운 오후를 함께했습니다. 성아 아주머니는 항상 진돌이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고 진돌이도 그런 성아 아주머니를
금자 할머니의 친구로 인정하고 따랐지요. 마을의 젊은 우체부 민수도 자주 금자 할머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에게 편지나 소포가 왔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냥 안부를 물으러 오기도 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편지는 없고요. 그냥 지나가다 들렀습니다. 진돌이는 잘 지내요? 민수는 항상 진돌이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처음에 진돌이는 낯선 남자에게 경계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의 친절한 성품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였죠. 민수가 오는 날이면 진돌이는 마당 입구에서 그를 기다렸고 민수는 항상 진돌이와 함께 뛰어놀아 주었습니다. 진돌아, 공 가져왔어. 한번 놀아볼까? 민수가 던진 공을 진돌이가 신나게 쫓아가면 할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금자 할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는 불안한 듯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죠. 성아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찾아왔을 때 진돌이는 성아 아주머니의 옷자락을 물고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언니, 괜찮으세요? 기침이 심하시네요. 괜찮아, 성아야. 가을만 되면 이렇게 기침이 나오는 거야.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진돌이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밤새 할머니의 방문 앞에서 낑낑거리며 울었죠. 그날 밤 금자 할머니는 진돌이를 방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진돌아, 와서 내 옆에 누워라. 오늘은 같이 자자. 진돌이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 옆에 누웠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이 진돌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잠에 들었죠.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진돌이는 그 온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부 민수가 소포를 들고 금자 할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진돌이가 평소와 달리 슬픈 울음소리를 내며 마중을 나왔죠. 진돌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어디 계시니? 진돌이의 이상한 행동에 민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금자 할머니를 발견했죠.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신 금자 할머니를 발견한 민수는 즉시 성아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성아 아주머니가 달려왔을 때 할머니의 숨은 이미 가늘어져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의 머리맡에서 떨어질 줄 모르고 낑낑거리며 할머니의 손을 하찼죠. 언니, 정신 차리세요. 민수야, 어서 의사 선생님을 불러와. 민수가 마을 의원으로 달려가는 동안 성아 아주머니는 금자 할머니의 이마에 수건을 얹고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와 성아 아주머니를 번갈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진돌이의 낮은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죠. 의사가 도착했을 때 금자 할머니는 이미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편안하게 가셨네요. 수면 중에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성아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큰 상실감을 느낀 것은 진돌이였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의 손을 계속 핥으며 그를 깨우려는 듯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돌아,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민수가 조용히 말했지만 진돌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듯 계속해서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움직이지 않는 할머니를 보며 진돌이의 눈빛에는 점점 당혹감이 커져갔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의 몸 주변을 맴돌며 낑낑거렸고 때로는 문 쪽으로 가서 할머니를 부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금자 할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었고 할머니의 집은 슬픔에 잠긴 조문객들로 가득 찼죠. 하지만 진돌이는 그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 안팎을 서성이며 할머니를 찾아 헤맸습니다.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진돌이의 애절한 울음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누군가 진돌이를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진돌이는 맹렬히 저항하며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적에는 사람보다 더 깊이 슬퍼하는 것 같아요. 금자 할머니가 얼마나 진돌이를 사랑했는지 다들 알잖아요. 진돌이도 할머니를 그만큼 사랑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등을 쓰다듬었지만 진돌이는 그 어떤 위로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만을 바라보는 슬픈 눈빛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의 가슴을 저미게 했죠.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시신이 마을 뒷산의 공동묘지로 옮겨질 때 진돌이는 줄곧 관을 따라 산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 걸음도 뒤처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진돌이의 흐릿한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때때로 발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도 진돌이는 재빨리 일어나 다시 할머니의 관을 따라갔죠. 진돌이가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아프네요. 금자 할머니가 보시면 참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할머니의 무덤이 완성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날 때까지 진돌이는 무덤 곁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가 진돌이를 데려가려 했지만 진돌이는 어떻게든 다시 할머니의 무덤으로 돌아왔죠. 민수야, 어떡하면 좋을까? 진돌이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아주머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지금은 진돌이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아 아주머니는 매일 무덤을 찾아와 진돌이에게 물과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민수도 근무를 마치면 꼭 들러 진돌이를 보살폈죠. 하지만 진돌이는 대부분의 음식을 거부했고 오직 할머니만을 기다렸습니다. 진돌이의 슬픔 가득한 눈동자는 끊임없이 무덤을 응시했고 때로는 낮은 울음소리로 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진돌이는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진돌이는 그저 거기 앉아 기다렸죠. 날이 갈수록 진돌이의 하얀 털은 흙먼지로 얼룩지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간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새벽 성아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진돌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을 때 무덤 주변에 진돌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성아 아주머니는 이것이 어쩌면 좋은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인 걸까? 성아 아주머니는 마을로 내려와 민수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한편으로는 진돌이가 어디로 갔는지 걱정됐습니다. 진돌이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으니 몸 상태가 좋지 않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진돌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금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진돌이를 발견했죠. 진돌이는 할머니의 빈방 앞에 누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진돌아. 민수가 조심스레 진돌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진돌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진돌이는 다시 방문을 바라보며 낮게 울었죠. 진돌이는 아직도 할머니가 방 안에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아직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나 봐. 성아 아주머니와 민수는 진돌이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진돌이가 현실을 직시하고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진돌이는 금자 할머니의 집과 무덤을 오가며 끊임없이 할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더 깊은 슬픔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흔드는 어느 새벽 진돌이는 금자 할머니의 빈집을 떠났습니다. 한 달 동안 집과 무덤을 오가던 진돌이가 처음으로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장터로 향하는 진돌이의 걸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는 차가운 겨울날 하얀 진돗개의 발자국이 눈밭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이면 마을 장터에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을 장터가 서는 날이었죠.
진돌이는 할머니와 수백 번도 더 걸었던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장터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고 다양한 물건과 농산물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진돌이는 할머니가 항상 들르던 가게들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청가게, 채소가게, 그리고 할머니가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약초 파는 할머니의 자리까지. 어머, 저기 진돌이 아니니? 금자 할머니게 말이야. 그러게, 금자 할머니 돌아가신 지 한 달도 더 됐는데 아직도 할머니를 찾나 봐. 장터 사람들은 진돌이를 알아보고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누군가 진돌이에게 먹을 것을 건네려 했지만 진돌이는 고개를 돌려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할머니의 모습만을 찾는 눈빛으로 장터를 헤매고 다녔죠. 한참을 장터에서 할머니를 찾아다닌 진돌이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자주 방문하던 친구 집들을 차례로 찾아갔죠.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 서쪽에 사는 정할머니의 집이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정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죠. 진돌이가 정할머니 집 마당에 들어서자 정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진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금자는 이제 없단다. 정할머니는 진돌이에게 다가가 쓰다듬으려 했지만 진돌이는 집안을 살피기에 바빴습니다. 방문이 열려있는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부엌까지 돌아다니며 할머니의 흔적을 찾았죠. 하지만 금자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불쌍한 녀석, 아직도 금자를 찾고 있구나. 정할머니는 진돌이에게 물그릇과 음식을 내어주었지만 진돌이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 다음 집으로 향했죠. 이렇게 진돌이는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가 자주 가던 모든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의 모습을 보고 깊은 연민을 느꼈지만 그 누구도 진돌이의 마음속 빈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리자 진돌이는 지친 발걸음으로 금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체부 민수는 평소처럼 마을을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가다 민수는 마당에서 나오는 진돌이를 발견했습니다. 진돌아, 어디 가니?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진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이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다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는 진돌이가 또다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으러 간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진돌이를 따라갔죠. 진돌아, 기다려봐. 나도 같이 가자. 민수는 진돌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진돌이는 이번에는 마을 동쪽에 있는 작은 절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금자 할머니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그곳에 가서 기도를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보름이었죠. 절에 도착한 진돌이는 법당 주변을 맴돌며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이 나와 진돌이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금자 할머니의 개구나. 불쌍한 녀석. 스님은 민수에게 진돌이의 사연을 물었고 민수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진돌이가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생의 슬픔이란 깊고도 넓은 것이죠. 이 작은 생명체의 슬픔이 오히려 사람보다 더 순수하고 깊을지도 모릅니다. 스님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돌이는 한참을 절 주변을 돌아다니다 결국 할머니를 찾지 못하고 다음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성아 아주머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진돌이를 봤어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그 녀석 정말 할머니를 사랑했나 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를 위해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금자 할머니가 손수 만들었던 진돌이의 담요를 가지고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서 진돌이를 발견하고 성아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진돌아, 이건 할머니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할머니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성아 아주머니는 담요를 마당 한켠에 놓았습니다. 진돌이는 천천히 다가와 담요를 냄새 맡았습니다. 할머니의 향기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담요에 진돌이는 잠시 머리를 묻었습니다. 그 모습에 성아 아주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진돌이는 다시 일어나 마당을 나섰습니다. 성아 아주머니의 작은 위로도 진돌이의 간절한 마음을 달래주진 못했죠. 진돌이는 오늘도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진돌이의 일상은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아침이면 집을 나서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고 해가 지면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진돌이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진돌이의 몸은 점점 야위어갔고 하얀 털에는 먼지와 때가 묻어 탁해졌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할머니를 찾는 간절함으로 빛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의 끈질긴 기다림과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진돌이에게 음식을 주려 했고 누군가는 잠시라도 쉬게 하려 했지만 진돌이는 그 어떤 도움도 거부했습니다. 오직 할머니만을 찾는 그 마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었죠. 저게의 충성심이 정말 대단해요. 사람보다 더 깊은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금자 할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마을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지만 진돌이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찾는 그 여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지만 진돌이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체부 민수는 평소처럼 마을을 돌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진돌이를 찾아 금자 할머니의 집에 들르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민수가 자전거를 세우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진돌이는 막 집을 나서려던 참이었습니다. 진돌아, 오늘도 할머니 찾으러 가니? 민수의 말에 진돌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진돌이의 눈빛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찾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예전에 비해 몸은 훨씬 말라 있었고 하얀 털에는 곳곳에 노란 얼룩이 생겨 있었죠. 민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간식을 꺼내 진돌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던 진돌이가 최근에는 가끔씩 민수의 손에서 음식을 받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진돌이는 잠시 머뭇거리다 민수의 손에서 간식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수는 그런 진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그리고는 자신도 진돌이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같이 가줄게. 금자 할머니도 그러길 원하실 거야. 민수는 종종 자신의 배달 경로를 조정해 진돌이와 함께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진돌이가 할머니를 찾아 헤매는 동안 민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동행하며 진돌이를 지켜봤죠. 때로는 진돌이가 지칠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늘이 좋은 나무 아래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진돌이가 마을 장터를 지나고 있을 때 성아 아주머니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진돌이와 함께 있었구나. 오늘도 할머니를 찾고 있니?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에게 다가와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진돌이는 성아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주머니, 진돌이는 매일 같은 장소를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그래, 나도 걱정이야. 그 녀석 좀 더 잘 돌봐줘야 할 것 같아. 성아 아주머니는 집으로 돌아가 금자 할머니가 남긴 비법으로 진돌이를 위한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금자 할머니가 생전에 진돌이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 음식을 만들었죠.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담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진돌이가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성아 아주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돌아, 할머니가 늘 해주시던 음식 만들어 왔어. 조금이라도 먹어보렴. 성아 아주머니는 조심스레 그릇을 진돌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돌이는 처음에는 무관심한 듯 그릇을 지나쳤지만 음식에서 나는 익숙한 냄새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가 음식에 관심을 보이자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죠. 할머니의 손맛이 그립지? 내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어. 진돌이는 천천히 그릇으로 다가와 음식을 냄새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씩 먹기 시작했죠. 성아 아주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거의 음식을 거부하던 진돌이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먹는구나, 진돌아. 할머니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그날 이후로 성아 아주머니는 매일 저녁 진돌이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먹던 진돌이가 점차 더 많이 먹기 시작했고 성아 아주머니는 그런 변화에 희망을 느꼈죠. 어느 날 민수는 성아 아주머니를 찾아가 제안을 했습니다. 아주머니, 진돌이의 이야기를 기록해 보려고 해요. 그 놀라운 충성심과 사랑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금자 언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민수는 그날부터 진돌이를 따라다니며 그의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노트에 진돌이가 매일 가는 장소들, 보이는 행동들, 그리고 때로는 사진까지 찍어 남겼죠. 이런 기록은 나중에 마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한편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가 지내는 금자 할머니의 집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생전에 아끼던 물건들을 잘 보관하고 진돌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지요. 진돌아, 이곳이 내 집이야. 할머니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는 곳. 성아 아주머니의 정성 덕분에 진돌이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이제는 저녁이 되면 성아 아주머니의 음식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민수가 찾아오면 잠시나마 그의 곁에 앉아 쉬기도 했습니다. 진돌이가 우리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 하지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평생 가지고 갈 거야.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를 통해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해 갔습니다. 둘 다 금자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진돌이를 돌보기 시작했지만 점차 진돌이 자체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죠. 진돌이의 끈질긴 충성심과 순수한 사랑은 두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진돌이를 따라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진돌이는 가끔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가곤 했죠. 무덤 앞에 도착한 진돌이는 조용히 앉아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수는 그런 진돌이의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진돌아, 할머니는 분명 너를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이렇게 끝까지 기다리는 내 모습을 보면서 민수의 말에 진돌이는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이해의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진돌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다음 날 성아 아주머니는 금자 할머니가 남긴 진돌이의 담요와 장난감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이것들을 마당에 펼쳐놓고 진돌이를 불렀습니다. 진돌아, 이건 모두 할머니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두신 거야.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물건들이지. 진돌이는 천천히 다가와 물건들을 하나하나 냄새 맡았습니다. 할머니의 향기가 남아있는 물건들에 진돌이는 오랫동안 머물렀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저녁 진돌이는 성아 아주머니가 가져온 담요 위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드디어 조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조금씩 나아질 거야. 우리가 계속 도와줄 테니까.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비록 진돌이가 할머니를 완전히 잊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그들의 보살핌 덕분에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자 할머니도 원했을 일이었죠.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마을을 휘감던 날, 진돌이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에는 회색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고 기상예보에서는 오후부터 폭설이 내릴 것이라 예고했죠. 성아 아주머니는 아침부터 진돌이를 걱정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심상치 않은데 진돌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성아 아주머니는 우체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도 이미 진돌이를 찾고 있었지만 아직 마주치지 못했다고 했죠. 아주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배달하면서 진돌이를 찾아볼게요. 눈이 오기 전에 데려올게요. 민수의 말에 성아 아주머니는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진돌이의 건강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난 1년간 계속된 방황으로 진돌이의 몸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더 빨리 지치는 것 같았고 가끔은 다리를 절뚝거리기도 했죠. 오후가 되자 예고된 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세졌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시야가 제한되었죠. 민수는 서둘러 배달을 마치고 진돌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진돌아, 어디 있니? 진돌아. 민수는 진돌이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모두 찾아다녔습니다. 장터, 절, 마을 어귀, 그리고 할머니의 무덤까지. 하지만 진돌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눈은 점점 더 심하게 내렸고 어둠이 빠르게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성아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아주머니, 진돌이를 못 찾겠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발자국조차 다 덮여버렸어요. 어떡하지? 이런 날씨에 밖에 있다간 얼어 죽을 수도 있을 텐데. 성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돌이를 찾기로 했죠. 제가 계속 찾아볼게요. 혹시 아주머니도 주변을 살펴봐 주세요. 성아 아주머니도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금자 할머니의 집 주변과 이웃집들을 돌아다니며 진돌이를 찾았죠. 하지만 폭설 속에서 하얀 진돗개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여전히 진돌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 몇몇도 소식을 듣고 함께 수색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진돌이를 걱정했습니다. 저기 봐요.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민수가 마을 외곽의 작은 다리 아래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갔고 그곳에서 지쳐 쓰러진 진돌이를 발견했죠. 진돌이는 온몸이 눈에 덮여 있었고 떨고 있었습니다. 진돌아, 괜찮니? 정신 차려봐. 민수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진돌이를 감쌌습니다. 진돌이는 힘없이 눈을 떴지만 몸을 일으킬 힘이 없어 보였죠. 민수는 즉시 전화를 꺼내 성아 아주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주머니, 진돌이를 찾았어요. 하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얼른 와주세요. 성아 아주머니는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와 민수는 함께 진돌이를 들어 성아 아주머니의 집으로 데려갔죠. 진돌이는 너무 약해져 있어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성아 아주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즉시 진돌이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랫목에 담요를 깔고 진돌이를 눕혔죠. 성아 아주머니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진돌이의 몸에 묻은 눈을 닦아주었고 민수는 진돌이의 발과 귀를 문질러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진돌아, 정신 차려. 우리가 있잖아. 성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진돌이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는 듯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아직도 할머니를 찾고 있구나. 성아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토록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진돌이는 여전히 할머니만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밤새 두 사람은 번갈아가며 진돌이를 간호했습니다. 체온을 유지시키고 물을 조금씩 먹이고 따뜻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었죠. 다행히 아침이 되자 진돌이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몸의 떨림이 줄어들고 눈빛도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죠.
다행이다, 진돌아. 정말 걱정했어. 성아 아주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도 기뻐했죠. 그들은 진돌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성아 아주머니의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이틀 정도 지나자 진돌이는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 달리 진돌이는 다시 밖으로 나가려 했죠.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돌이는 할머니를 찾기 위해 떠나려 했습니다. 진돌아, 아직 몸이 약해. 조금 더 쉬어야 해. 성아 아주머니가 만류했지만 진돌이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는 문 쪽으로 가서 나가려고 했죠. 민수가 다가가 진돌이의 앞을 막았습니다. 진돌아, 우리 말 좀 들어봐. 내가 이렇게 약한 상태로 나가면 또 쓰러질 거야. 그러면 할머니를 더 이상 찾을 수도 없게 되는 거야. 민수의 말에 진돌이는 잠시 멈춰 서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돌이의 눈에는 갈등이 보였죠. 한편으로는 빨리 나가 할머니를 찾고 싶은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약한 몸 상태를 인식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성아 아주머니는 금자 할머니가 남긴 진돌이의 담요를 가져와 거실에 펼쳐놓았습니다. 진돌아, 여기 와서 좀 더 쉬자. 할머니도 내가 건강해지길 원하실 거야. 진돌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담요 위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천천히 담요 위에 누웠죠. 성아 아주머니와 민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조금이라도 더 쉬어야 할 텐데. 네, 이번에는 정말 위험했어요. 앞으로 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 곁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진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그녀는 열려있는 현관문을 발견했습니다. 진돌아. 성아 아주머니는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이미 진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만이 진돌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려주고 있었죠. 또 할머니를 찾으러 갔구나. 성아 아주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민수야, 진돌이가 또 나갔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제가 곧 찾아볼게요. 이번에는 더 조심히 지켜봐야겠어요. 그렇게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다시 한번 진돌이를 걱정하며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진돌이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함께 그 끈질긴 충성심에 대한 감동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죠. 진돌이의 첫 번째 위기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진돌이의 이야기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체부 민수가 틈틈이 기록해온 진돌이의 일상과 성아 아주머니의 증언을 통해 진돌이의 놀라운 충정심과 끝없는 기다림의 이야기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지요. 그 개가 정말 2년 동안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고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요. 정말 대단한 충성심이죠.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 주민들이 진돌이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이장님도 함께 있었죠. 저번에 폭설 때 거의 얼어 죽을 뻔했다면서요. 우체부 민수가 다리 아래에서 발견했다고 들었어요. 그래, 다행히 민수 덕분에 목숨을 건졌지만 회복되자마자 또 할머니를 찾으러 나갔다더군. 이장님은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한 가지 제안을 했죠. 우리가 진돌이를 위해 무언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 충성심과 사랑에 우리도 보답해야 할 것 같아. 이장님의 말에 찻집에 있던 주민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마을 회관에서 주민 회의가 열렸고 진돌이를 위한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다음 날 아침 성아 아주머니의 집에 이장님과 몇몇 마을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진돌이를 위해 무언가 하기로 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 진돌이를 위한 작은 집을 지어주려고 합니다. 성아 아주머니는 놀랐습니다. 그녀도 진돌이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마을 전체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는 제안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그거 참 고마운 생각이네요. 진돌이가 매일 할머니를 찾아 헤매다가도 결국 밤이면 할머니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 녀석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금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 진돌이를 위한 작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목수일을 하는 김 씨는 견고한 나무로 집에 뼈대를 만들었고, 대장간에서 일하는 박 씨는 무늬 경첩과 잠금 장치를 만들었죠. 여자들은 진돌이가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이불과 담요를 준비했습니다. 집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만들어야 해요. 진돌이가 편안하게 몸을 돌릴 수 있을 정도로요. 안에는 보온이 잘 되도록 단열재를 충분히 넣어야겠어요. 겨울의 추위를 잘 견딜 수 있게요.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전문 지식을 동원해 진돌이의 집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수도 일과가 끝나면 항상 와서 도왔고, 성아 아주머니는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성아 아주머니는 금자 할머니의 집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손수건, 그리고 진돌이를 위해 만들었던 작은 장난감들까지. 민수야, 이 물건들을 진돌이의 집에 넣어두면 어떨까? 할머니의 냄새가 남아있는 물건들이 진돌이에게 위로가 될 것 같아. 민수는 좋은 생각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금자 할머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진돌이의 새 집 안에 배치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쓰던 목도리는 진돌이가 누울 자리 옆에, 할머니의 사진은 벽에 걸어두었죠. 이제 진돌이가 여기 있으면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완전한 위로는 되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겠지? 일주일이 지나자 진돌이의 집이 완성되었습니다. 따뜻한 이불이 깔린 안락한 공간, 할머니의 물건들로 채워진 아늑한 보금자리였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만든 작품에 만족했습니다. 이제 진돌이가 돌아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녀석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진돌이가 평소처럼 할머니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다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진돌이는 새로 지어진 작은 집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진돌아, 이건 너를 위한 집이야. 들어가 볼래? 성아 아주머니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진돌이는 조심스럽게 새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 안을 들여다보니 할머니의 냄새가 가득한 물건들이 보였죠. 진돌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진돌이가 집에 들어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진돌이는 집 안을 탐색하다가 할머니의 목도리가 놓인 자리에 가서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 몸을 누였죠. 할머니의 향기에 둘러싸인 채 진돌이는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표정 봐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찾은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해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날 이후로 진돌이는 여전히 매일같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할머니를 찾았지만 이제는 저녁이 되면 자신의 새 집으로 돌아와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진돌이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고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정기적으로 집을 청소하고 관리해 주었지요. 진돌이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진돌이의 충성심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겼죠. 저게 바로 금자 할머니를 찾아다니는 진돌이구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집을 지어줬다니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네요. 이런 관심 덕분에 마을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늘어나자 작은 찻집이 문을 열었고 진돌이의 이야기를 담은 엽서와 기념품도 만들어졌지요. 그 수익금은 모두 진돌이의 보살핌과 마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지역 신문사에 진돌이의 이야기를 제보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마을을 찾아와 진돌이의 일상을 취재했고 그 이야기는 지역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죠. 영원한 기다림, 하얀 진돗개 이야기 마이너스 주인을 찾아 2년째 마을을 돌아다니는 충직한 개의 감동 스토리. 신문 기사가 나간 후 진돌이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TV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왔고 진돌이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죠. 하지만 그런 관심에도 불구하고 진돌이의 일상은 변함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할머니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니고 저녁이면 자신의 작은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의 변함없는 충성심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진돌이를 통해 그들 자신도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고 느꼈죠. 사랑의 의미, 기다림의 가치, 그리고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진돌이는 말없이 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진돌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하나가 된 것 같아요. 그래, 작은 개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어. 이장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돌이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의 충성심을 넘어 마을 전체에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자 할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금자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년이 지난 어느 봄날, 마을은 다시 한번 벚꽃으로 물들었습니다. 한때 하얗게 빛나던 진돌이의 털은 이제 누렇게 변해 노령의 백구가 되었죠.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지만 진돌이의 마음만은 예외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할머니를 찾아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진돌이의 발걸음이 훨씬 느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는 날쌔게 마을 곳곳을 누비던 진돌이가 이제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데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가끔은 다리가 아파 중간에 쉬어가기도 했습니다. 진돌아, 오늘은 무리하지 말고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매일 아침 진돌이를 마주치는 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돌이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다만 이제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쉬었다 가는 현명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성아 아주머니도 진돌이의 건강을 깊이 걱정했습니다. 그녀는 진돌이를 위해 특별한 영양식을 준비하고 매일 저녁 진돌이가 돌아오면 따뜻한 물로 지친 발을 닦아주었죠. 진돌아, 많이 힘들지? 그래도 정말 대단해. 이렇게 오랫동안 한결같이 할머니를 찾다니. 성아 아주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진돌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잠시 평화를 느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진돌이의 노령화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제는 유명해진 진돌이를 보기 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도 그의 건강을 걱정했죠. 저 개가 정말 2년 동안 매일 주인을 찾아다닌다는 진돌이구나.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그런데 많이 늙었네요. 얼마나 더 이렇게 찾아다닐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민수가 평소처럼 우편 배달을 하기 위해 금자 할머니의 집 앞을 지나갔을 때 진돌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진돌이는 이미 마을로 나갔을 테지만 그날따라 진돌이의 작은 집은 비어 있었죠. 이상하네. 진돌이가 오늘은 더 일찍 나갔나? 민수는 의아해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진돌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그는 서둘러 배달을 마치고 다시 금자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진돌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된 민수는 성아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혹시 오늘 진돌이 보셨어요? 아침부터 보이지 않아서요. 아니, 못 봤어. 어제 저녁에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어디 갔을까? 두 사람은 즉시 마을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진돌이가 자주 가는 장터, 절, 정할머니의 집, 그리고 할머니의 무덤까지. 하지만 어디에도 진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민수야, 이건 정말 이상해.
진돌이가 이렇게 감쪽같이 사라진 적은 없었어. 네, 맞아요.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되네요.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진돌이를 찾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마을 외곽까지 수색했고, 어른들은 그룹을 나눠 체계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진돌아, 어디 있니? 진돌이, 대답해봐. 마을 전체가 진돌이를 찾는 목소리로 가득 찼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죠. 해가 저물어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을 계속하기 위해 손전등을 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죠. 어둠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제 어디를 더 찾아봐야 할까요? 글쎄,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 두 사람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문득 성아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금자 언니의 방은 확인해봤니? 진돌이가 처음에 할머니를 잃었을 때 방 앞에서 계속 기다렸잖아. 아, 맞아요. 어쩌면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서둘러 금자 할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보통은 항상 닫혀 있던 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네. 누군가 열었나 봐. 조심스럽게 방문을 더 열고 들어간 그들은 방 안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돌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은 비어 있었죠. 여기도 없네. 민수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성아 아주머니는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배나무 아래는 확인해봤니? 배나무요? 아니요, 아직요. 왜요? 금자 언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어. 날씨가 좋은 날이면 항상 그 아래 평상에 앉아 있곤 했지. 두 사람은 서둘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집 마당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배나무가 서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낡은 평상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그들은 진돌이를 발견했습니다. 진돌이는 평상 위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배나무 아래 진돌이의 하얀 털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진돌아, 여기 있었구나. 민수가 기쁨에 차서 외쳤지만 진돌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평상으로 다가갔고 진돌이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슬픈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진돌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어려 있었고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할머니를 마침내 만난 듯한 표정이었죠. 진돌아. 성아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슬픔은 깊었지만 한편으로는 진돌이가 마지막 순간을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서 맞이했다는 사실에 작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진돌이는 끝까지 할머니를 찾았구나.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서 할머니와 다시 만난 거야. 네. 이제 진돌이의 기다림이 끝났네요. 달빛 아래 배나무의 꽃잎이 하얗게 떨어져 진돌이의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이 진돌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죠. 그 순간 바람이 살며시 불어와 꽃잎들을 흩날렸고 진돌이의 영혼도 그 바람을 타고 할머니에게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슬픔과 존경이 교차했죠. 진돌이의 2년간의 끈질긴 기다림과 충성심은 마을 사람 모두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진돌이가 이제 할머니를 만났을 거예요. 그래, 하늘에서 두 분이 다시 만났을 거야.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진돌이의 영원한 사랑과 충성심을 기리는 아름다운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전체에 진돌이의 죽음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한편으로는 진돌이가 마침내 고통에서 벗어나 할머니와 재회했을 거라는 생각에 작은 위로를 느꼈죠.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진돌이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진돌이를 어디에 묻어드리면 좋을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성아 아주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결정했습니다. 금자 언니 곁이 좋겠다. 2년 동안 끊임없이 찾아다녔으니 이제는 영원히 함께 있어야지. 마을 사람들 모두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진돌이의 장례식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자신들의 작은 꽃다발을 들고 와서 진돌이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지요. 진돌아, 이제 할머니 곁에서 편히 쉬렴. 우리는 너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진돌이는 금자 할머니의 무덤 바로 옆에 묻혔습니다. 이장님은 두 무덤을 연결하는 작은 돌담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마을 사람들은 즉시 동참했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할머니와 진돌이의 무덤은 아름다운 돌담으로 연결되어 마치 서로를 껴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장례식이 끝난 후 민수는 그동안 기록해온 진돌이의 이야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같이 진돌이를 따라다니며 적은 메모,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증언까지. 그는 이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진돌이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만들기로 결심했죠.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진돌이의 충성심과 사랑이 널리 알려져야 해요. 민수는 밤낮으로 글을 썼고 몇 달 후 마침내 진돌이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에는 진돌이가 할머니를 잃은 순간부터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의 이야기가 세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죠.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세계의 충성심이 이렇게까지 대단할 수 있다니 놀라워요. 진돌이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독자들의 감동적인 반응이 이어졌고 진돌이의 이야기는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진돌이의 이야기를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진돌이와 금자 할머니의 무덤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아 아주머니는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진돌이를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진정으로 이어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마을 사람들은 여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의 나이 많은 목수가 말했습니다. 금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 있는 배나무 진돌이가 마지막 숨을 거둔 그곳을 살리는 건 어떨까요? 그 나무 주변에 작은 정원을 만들고 진돌이의 발자취를 따라 마을 곳곳에 그가 매일 걸었던 길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 제안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진돌이의 길이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진돌이가 매일 걸었던 경로를 따라 특별한 발자국 모양의 표식을 바닥에 새겼습니다. 하얀 진돗개 발자국 모양이었죠. 그 길을 따라가면 금자 할머니의 집에서 시작해 장터, 절 정할머니의 집, 마을 어귀, 그리고 할머니의 무덤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나무 아래로 돌아오는 순환 코스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진돌이의 일상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충성심과 사랑을 몸소 느낄 수 있겠네요. 배나무 주변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계절 내내 꽃이 피는 식물들로 가득 채워져 언제 방문해도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되었죠. 정원 한가운데에는 작은 연못도 만들어졌는데 그 물에 비치는 배나무의 모습이 마치 할머니와 진돌이의 영혼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은 금자 할머니의 집을 진돌이 기념관으로 개조했습니다. 그곳에는 진돌이와 할머니의 사진, 민수가 기록한 일기, 그리고 진돌이가 사용하던 물건들이 전시되었지요.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진돌이의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진돌이 장학금의 설립이었습니다. 민수의 책 판매 수익금과 마을 사람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이 장학금은
동물 복지와 노인 복지를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원되었습니다. 진도리의 정신은 단순한 기념물보다 이런 방식으로 더 의미 있게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거지. 진도리의 길 개통식에는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이 행사는 전국에 생중계되었죠. 오늘 우리는 진도리의 놀라운 충성심과 사랑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진도리의 길은 단순한 관광 코스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일깨우는 여정입니다. 이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진도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장님의 감동적인 연설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수와 성아 아주머니는 함께 진도리의 길 시작점에 있는 리본을 잘랐고 사람들은 하나둘 그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마치 기적처럼 배나무에서 꽃잎이 흩날리며 길 위에 내려앉았죠. 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마치 진도리가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감탄했고 많은 이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도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살아있는 경험으로 남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봄날, 진도리의 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이 찾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마을은 이제 진도리 마을로 불리며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었죠. 진도리의 이야기는 교과서에도 실려 아이들에게 충성심과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마을의 이장이 되어 있었고 성아 아주머니는 마을의 어르신으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종종 배나무 아래 정원의 벤치에 앉아 옛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아직도 진도리가 마을을 돌아다니던 모습이 눈에 서네요. 그래, 시간이 참 빠르구나. 하지만 진도리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어. 가장 뜻밖의 성과는 진도리 법의 제정이었습니다. 진도리의 이야기에 감동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이 법은 반려동물의 복지와 유기동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에 반려동물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죠. 진도리가 이런 변화를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 한 마리 개의 사랑이 세상을 바꾸고 있어. 두 사람은 배나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환상처럼 배나무 아래에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금자 할머니와 진도리의 모습이 보이는 듯 했죠. 할머니가 진도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진도리는 기쁘게 꼬리를 흔드는 모습. 민수야, 방금 뭔가 봤니? 네, 저도 봤어요. 할머니와 진도리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이 실제였든 그들의 상상이었든 그 순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금자 할머니와 진도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고. 진도리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의 전설을 넘어 살아있는 유산이 되어 시간을 초월해 계속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매년 진도리가 세상을 떠난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진도리의 길을 함께 걸으며 작은 추모식을 열었고 아이들은 진도리에 대한 시와 그림을 그려 배나무 아래 정원에 바쳤지요. 진도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기다림의 가치를 알려주었어요. 작은 생명체의 마음도 얼마나 크고 깊을 수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대답에 선생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배나무도 바람에 살짝 흔들리며 함께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죠. 그렇게 진도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도리와 금자 할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영생일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진정한 사랑과 충성심만큼 감동적인 이야기는 없을 거야. 성아 아주머니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배나무 아래 정원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진돌이와 금자 할머니가 이제는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마을의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밝게 빛나는 두 개의 별은 마치 금자 할머니와 진돌이를 닮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를 향해 빛나는 두 개의 별은 끝없는 기다림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영원한 재회의 증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